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3.5%대의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사중 바닥을 만들고 뭔가 반등하려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 주가의 반등세는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나면은 더욱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테슬라에게 있어서 아이폰 모먼트가 올 것 같아요. 이를 부단히 지금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는 미친 생산 속도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무려 2.74%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솔직히 장 초반에는 좋지 않게 시작했던 미국 증시였어요. 다우와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기도 했죠. 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운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을 50에서 65% 정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면서 어제 장도 강했었는데 금일 장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 상무부와 재무부에서는 아직 이러한 협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리마켓 때 주가가 좀 안 좋았었어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련 일부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자, 미국 자동차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제품들이 아시아 국가로부터 공급이 되거나 멕시코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제조업도 멈출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은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자, 이러자 시장 참가자들이 관세 정책이 점점 더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관세를 중단하기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그간 관세 때문에 눌러있던 빅테크 기업들도 오늘 좀 크게 올랐습니다. 관세 때문에 최근 굉장히 주가 하락이 컸던 빅테크 기업들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첫 정책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서 혁신을 촉진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의 교통부 장관 션 더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또 테슬라를 좋아합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6월부터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간 도지에 헌신해온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위해서 이제 당근책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점점 더 분위기는 규제 완화와 함께 로보택시를 기다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테슬라에게 있어서 아이폰 모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금 모아갈 필요가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느 정도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정책이 완화될 움직임이 보이자 나스닥이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질 때 나스닥이 10% 올랐더니 장대 양복의 중간 정도까지 내려왔다, 이제 좀 반등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짜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에 어느 정도 접어든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 6월 말까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6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복잡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지난 4월 초에 90일 정도 관세 유예를 지금 결정한 바가 있죠. 아무래도 6월 말까지는 강력한 반등세보다는 올라가더라도 좀 천천히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은 아직도 높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죠. 한국 시간으론 23일 새벽 5시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방송에서 테슬라는 이미 많이 빠졌었고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지만 불확실성 제고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죠. 오늘도 3.5% 오르면서 259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 이렇게 사중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20불대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사중 바닥 지지 라인을 보였다라는 건 테슬라를 모으고자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20불만 되면은 테슬라를 엄청나게 사고 싶다, 돈 많은 메이저 세력이 지금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 때문에 뭐 220불대에서 290불 사이에 박스권을 당분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신다면 현재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기술에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는 테슬라를 계속해서 모아가고 보유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힌트를 주었죠. 테슬라의 실제 펀더멘탈 EPS는 2026년 중후반부터 본격 상승할 것이다. 특히 테슬라 EPS 상승에는 이 로보택시와 함께 저가형 모델 판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량 생산이 2026년 중반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테슬라 주가를 가장 크게 올릴 원인은 바로 로보택시가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 방송에서 로보택시의 리어 바디 캐스팅이 공개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면 로보택시 텍사스라고 이 렉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텍사스 오스틴부터 10대에서 20대 정도 6월 달부터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지만 실제 제품 수는 몇백 대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어 바디 캐스팅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리어 바디 캐스팅 사이버캡에 적용을 해보면 딱 모양이 나오죠. 사이버캡은 특이하게도 뒷부분도 이렇게 볼록하기보다는 오목한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딱 이 바디가 맞아 떨어집니다. 자, 솔직히 사이버캡은 2026년 아마도 초반부터 대량 양산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테슬라가 이번 레포트에도 계속 밝히고 있지만 저가형 모델 A와 같은 경우는 언박스드 공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언박스드 공정과 기존의 공정을 합친 뭔가 하이브리드식의 생산 공정을 채용을 한 반면에 사이버캡은 언박스드 공정을 지속 추구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대수의 사이버캡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언박스드 공정이 완성이 되는 내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 언박스드 공정을 채택을 하게 되면 사이버캠은 5초마다 한 대씩 생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33초마다 한 대씩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모델 Y보다 무려 6배에서 7배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의 UPH, 현대차 역시 굉장히 생산 효율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레거시 카메이커 중에 뭐 1등의 생산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대차의 UPH, 유니퍼 아워예요. 시간당 생산 속도가 50에서 60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은 5초마다 한 대씩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유니퍼 아워가 시간당 생산 속도가 720대에 이르러요. 자, 엄청난 제조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보다 무려 9배에서 10배 정도 빠른 생산 속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조 원가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거고 이는 곧 제조 원가의 급격한 하락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인간의 개입이 없이 사이버캡이 만들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옵티머스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는 테슬라 제품의 마스터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점에 이르는 제품이에요. 자, 앞으로 테슬라의 주력 제품이 될 것입니다. 연간 많으면 300만 대까지도 충분히 생산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폰 모먼트가 올 수 있겠죠. 아이폰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의 피처폰 회사들, 노키아와 삼성 같은 회사들이 되겠죠.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핸드폰을 생산을 했습니다. 디자인도 가지각색이었는데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제품의 종류는 기껏해 한두 개밖에 나오지 않았죠. 삼성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갤럭시 S와 갤럭시 울트라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제품의 디자인이 자주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율주행 성능 때문에 차를 선택하는 것이지 디자인 요소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즉 아이폰 모먼트가 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버캡은 제조 혁신을 불러올 것입니다. 언박스드 공정이에요. 그리고 제품도 역시 하드웨어 5.0 AI 5.0 칩이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주력 제품으로서 제품 혁신을 일으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조로 보나 제품 측면으로 보나 아이폰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혁신 제품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이 이제 나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달 로보택시 시작은 일단 모델 Y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버캡은 내년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2026년부터
이제 테슬라 EPS가 본격적으로 이 사이버캣과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주가는 이를 선반영해서 빠르면 한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빠르면 6월달, 늦으면 9월달쯤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 250불대 주가가 약한 시점에서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년 하반기가 되면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자율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왜 그러냐면 OTA 업데이트 한 방으로 기존의 테슬라 오너들이 운영하던 이 모델 Y, 모델 3 차량들이 바로 로보택시로 이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미 테슬라는 글로벌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차량 굉장히 많이 보이죠. 중국에는 더 많습니다.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수백만 대 이미 보급된 테슬라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들에 손을 얻지 않고 뭐 잠을 청하거나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운행하는 모습이 뭐 주변에서 곳곳에서 목격이 된다라고 하면 이를 또 참지 못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죠. 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스마트폰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게 됩니다. 현재는 모두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피처버스는 잘 없어요. 테슬라의 이 FSD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돼서 차 안에서 잠도 자고 심지어는 술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우후죽순 샀던 것처럼 자율주행도 그렇게 이제 도입이 될 것입니다. 아이폰 모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론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달성이 되면 차량을 소유하기보다는 이제 택시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율주행이 달성이 되면 그리고 로보택시가 많이 보급이 되면 더 이상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우버를 들 수 있고 국내에는 카카오 택시를 들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이 승차 공유 앱을 보면 확실히 다른 어드밴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 서비스는 차량을 배차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우버는 배차 완료까지 1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우버 앱을 통해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을 하게 되고 차량 등급도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느 정도 복잡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차량이 배차되기 시작하는데요. 카카오는 더 심합니다. 출발지, 목적지, 택시 종류에다가 기사 승낙까지 필요해요. 기사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특히 뭐 목적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승낙을 하지 않으면 배차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금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에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카카오 택시를 타려고 하면 기사가 승낙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 택시를 못 잡을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를 그냥 픽미어 버튼만 누르면 일단은 배차가 먼저 됩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로보택시가 바로 배차가 돼요. 3초 만에 배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보 입력은 나중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거죠. 이미 배차가 됐고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자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오고 있는 기간에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선택만 하게 하면 돼요. 전체 시간이 엄청 단축되고요. 자, 운전자가 없어 수락대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사가 따라하기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버나 카카오 택시는 자,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로보택시는 이를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편의성과 효율성이 극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혜자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로보택시 테스트는 이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1,500회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15,000마일 이상의 주행을 이미 완료를 했어요. 물론 모델 Y로 했습니다. 사이버캡으로 하진 않았어요. 1,500회 테스트하는 동안 관련된 영상 유출이 없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극도로 비밀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 역시 6월달 이내로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테슬라는 오스본 이펙트, 즉 카니발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신서비스가 나왔을 때 기존 제품과 기존 서비스에 사용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도로 비밀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거일 수도 있어요. 다만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가 바로 론칭을 하게 되면 그리고 모델 A와 같은 저가형 모델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바로 상승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1500회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테슬라 직원분도 이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해주고 있어요. 오스틴 곳곳을 이 로보택시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은 정말 놀랍다라고 합니다. 올 여름 6월달에 출시가 되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고 이게 바로 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로보택시를 사용하려면 로보택시 앱이 나와야겠죠.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기존의 X 플랫폼 X가 로보택시 앱이 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로보택시 앱이 따로 나올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아이폰 모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옵티머스 로봇도 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이 어느 정도 지금 생산 라인을 갖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옵티머스를 조립할 반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팔인지 달인지 그러한 이미지도 보이고요. 자, 사람들이 하나씩 조립하고 있는데 나름 이렇게 생산 라인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테슬라 옵티머스에 몸체가 있고 코어 바디가 있죠.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완성된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이 옵티머스를 사람들이 조립하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조립하는 그런 광경을 이제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산 라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테슬라 옵티머스가 미 로봇이라는 X를 남기고 있는데, 자, 이러다 테슬라 오너스 실리콘밸리에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옵티머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옵티머스는 차량과 많은 AI와 하드웨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버슈트에 갇힌 자동차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옵티머스의 발전은 자동차의 발전과 함께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을 하게 되는 순간 옵티머스의 AI 기술도 달성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옵티머스와 테슬라 자동차는 AI 컴퓨터, 4680 배터리, 비전 카메라를 모두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FSD 소프트웨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겠지만 이 지능, 그러니까 FSD 소프트웨어는 다른 회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어느 정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갈리라는 분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 FSD 옵티머스의 레이저 포커스, 초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노이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일론 머스크 역시 FSD 옵티머스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판매량은 생각보다 부진한 상황이에요. 물론 신규 모델 Y가 나오면서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이지만 올해는 드라마틱한 차량 판매량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성장은 없을 거예요. 다만 FSD와 옵티머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는 밝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짚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안 되는 차는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6월부터 이제 아이폰 모먼트가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 올해 목표 주가 1000불이죠. 작년 목표 주가 467불이었는데 488불까지 올라가면서 유일하게 맞췄던 회사입니다. 올해 1000불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트럼프 정부의 급속한 관세 정책이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임기간에는 목표 주가 1000불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4년 내에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1000불까지 오르면 지금보다 4배죠.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모먼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